네, 안녕하세요. 마주스키입니다. 자,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나스닥 선물 차트를 보시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상승 중에 있어요. 자, 상승폭이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제 톡방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종목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왜 해야 되냐? 그거는 우리나라 증시 차트를 보면, 자, 일단 이거 자체가 이제 미쳤죠. 이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냐면,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5.34% 이렇게 빠졌어요. 자, 근데 이 빠진 수치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 저점 근방에서 버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더불어서 오늘 나스닥 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뭐 매일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도 중요했어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협적인 자리였습니다. 한 번 쳤죠, 올랐죠, 또 한 번 쳤죠, 올랐죠, 또 한 번 쳤어요. 내려가는 건 이거 쉽게 빠져요. 내려가게 되면 급락이 나오거나 개파락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나스닥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에 따라서 다음날 우리나라 증시에 이 안 좋은 그림으로 가면 이 영향이 그대로 반영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3중 바닥이 제일 무서워요. 사실 확률적으로는 3중 바닥, 그리고 더불어서 보합인데, 보합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보합은 악성 매물을 엄청나게 끌어당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합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가 상승하면 강한 지지가 되는데, 반대로 보합에서 이탈하면 이 위로 올라오기 정말 힘들어요. 올라오는 게 정말 힘듭니다. 그냥 그렇게만 아세요. 보합 이후로 깨지면 올라오는 게 쉽지가 않다. 그렇다,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게 쉽지 않으면 뭐만 남아있어요? 내려가서 보합 가거나 계속적으로 튕겨서 내려가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 자체가, 이 길이, 가야 될 길이.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사가 떴죠. 잠시만요. 자, 미국 시간 기준으로 조금 전이에요. 이제 미국 시간 기준으로 오전 8시 44분. 지금 미국 시간으로 9시 좀 넘었는데, 네,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오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미국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증권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만큼의 채권을 매입하고 긴급 대출 프로그램에서 기업 부채를 매입할 것이다. 즉, 돈을 이제 되는 대로 필요한 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주가가 살아날 때까지라고 지금 승부수 띄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너무 쉽게 얘기하면, 주가 오를 때까지 우리 계속 매입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최근에 약간 심각했잖아요. 이 심각한 게 지금 이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역대 이런 적도 없었고, 돈을 이렇게 푼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심각하면, 이제 연방준비 얘네도, 그러니까 미국도 돈들을 이렇게 매입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정말로. 근데 이런 결정을 함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계속 갈 것인데, 이걸로 인해서 미국 시장 주식은 이제 앞으로 더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더불어서 경제가 마비가 됨으로써 이제 그 일반 서민들,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까지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앞으로 더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국가 부도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런 조치를 이제 강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었는데 기가 막히게 정말 기가 막히게 삼중바닥 찍고 이제 박살나는 그 전 단계 또는 상승도 있겠죠. 지지니까. 또 우리나라 증시도 참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는 이제 이중바닥 찍고 떨어지는 나스닥 따라서 이 그림으로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가능성이. 이 그림으로 갈 수도 있었다. 지금 세계 증시의 대장이 누구라고 했죠? 나스닥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뭐 영국, 독일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나스닥이 살아야 돼요. 보세요. 독일이 아무리 용 써도 지금 이 개파락하고 이 무너진 증시를 독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다 똑같아요. 지금 미국이 박살나면 쟤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미국 따라갑니다. 그죠? 뭐 다 똑같죠?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일본도 그렇고. 일본이 제일 분위기 안 좋죠. 그 올림픽 취소 때문에. 중국은 좀 방어하긴 하고 있어요. 이제 얘네만의 특수한 그게 있죠. 증권시장만에. 자, 아무튼 뭐 다 좋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절대로 아니고. 우리나라도 상태 안 좋네요. 보니까.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극적으로 저런 기사가 뜸으로써 이제 지금 현재 다시 이야기하면 일단은 선물 시장 자체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또 완전 방심할 수 없는 건 일단 장 마지막 끝날 때까지 봐야 돼요. 그러나 초강수를 뒀어요. 중요한 건 초강수를 둬서 그냥 다 매입하겠다, 다 사주겠다. 지금 이 말을 한다라는 건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말로 이 위기를 앞에 뒀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하냐? 당연히 돈을 풀고 다 사주면 리스크가 있겠죠. 그죠?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기업들이 올스톱 됐어요. 다 멈춘 상태예요. 공장도 멈췄고 생산도 멈췄고 기업 경제활동 다 멈춘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데미지가 쌓이겠죠. 피로가 쌓이고 누적이 된단 말이에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돈을 갚고 다시 회전이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뭐가 온다고 했죠? 리먼 사태가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리먼 사태 이상이죠. 왜냐면 그때 리먼만의 문제였는데 지금은 모든 회사의 문제인 거예요. 리먼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지금은. 전 세계의 모든 문제가 다 걸린 거죠. 전 세계의 모든 금융권의 문제. 여러분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똑같아요. 회사들도 지금 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돈의 가치가 이제 엄청나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무조건 매입해주겠다. 무조건 이 상황 넘기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무조건 이 상황을 어떻게든 넘겨보겠다. 넘기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실제로 어떤 생산을 이루어서 정상적인 그 가동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음으로 무기한 연장시키는 거예요. 사실 이번만 어떻게 해줄게 다음에 또 우리 뭐 해보자 이 얘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빚이 누적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빚이 누적되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누적이 돼서 이제 과거에 있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어요. 돈의 가치가 우스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근본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데미지는 계속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전 세계가. 여러분 그 관광 산업도 관광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가 있어요. 보면은 유럽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처럼 저기 뉴질랜드 같은 나라도 호주도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거기 누가 갑니까? 솔직히 다 놀러 가지. 비즈니스 하러 가지 않잖아요. 다 놀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모든 통제 막히면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사람이 안 오면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관광 별로 안 오네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실제적인 경제 데미지는 누적이 되고 있다. 이게 팩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가가 오른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실물 경제는 박살나고 있는데 돈을 뿌려서
약간의 단기성 호재로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지금 상황이. 이 상황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치료제가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가 나와서 발생하는 사람마다 그 증상을 억제시켜서 퇴원시키는 거. 그리고 정상적인 경제 가동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선 조치할 수 있게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해서 바로바로 치료를 시켜버리는 거. 그러면 악재가 더 이상 없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걸 한 거예요. 해결이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제가 나오는 것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치료 증상을 억제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나오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들이 전체적으로 다 묶여 있어서 결국은 빚으로 때우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냥 빚으로 때워서 버텨보겠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저는 뭐 경제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보다 더 훌륭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저는 어디까지나 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쨌든 미국 증시가 아니죠.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저대로 이제 새벽까지 장이 잘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이제는 이 바닥이 오히려 반등의 지점으로 우리가 이제 제일 바라던 반등의 시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1차적으로 제가 제시했던 1800을 목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는 네,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뚫어서 그 다음 또 탈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1800 이렇게 밀려갖고 또 이렇게 뚫냐 뭐 이런 걸 지켜보면서 그때마다 이제 제가 피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5일선조차도 탈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면 세게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전에 그 뭐랄까요? 묵혔던 것들이 이제 쭉 내려가는 그런 효과로 이제 전체적으로 호가가 비어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좀 전에 삼성전자 그 영상을 올렸는데 삼성전자 사신 분들은 진짜 뭐랄까 엄청난 호재가 지금 터진 거죠. 어쨌든 내가 투자했으니까. 지금 이 상황. 나스닥이 오르면 삼성도 오른다. 공식이에요. 삼성이 왜 빠졌어요? 삼성 사신 분들은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삼성이 왜 빠졌어요? 돈도 잘 벌고 우량한 기업인데 왜 빠졌어요? 나스닥 빠지니까 빠진 거예요. 그럼 얘 호재는 뭐예요 지금? 나스닥 상승이 얘한테 호재입니다. 사실은 모든 주식의 호재예요. 그거 기억하세요. 산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짚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한 반등 속도가 엄청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일단은 모험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정리 단계에 들어간 거였고 이제 빠르게 상승할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이제 물린 사람들에게도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기서 상승에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다음 수치는 여기 지금 어디예요? 지금이 1400 그죠? 1440으로 할게요. 1440이면 야, 다음은 진짜 여기 1200 부근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까지 밀리면. 그러니까 저러면 밀리면 밀릴수록 못 올라와요. 밀리면 밀릴수록. 올라오는 게 더 멀어지잖아요. 그냥 당연히 생각하면 돼요. 잠깐 내려가도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쉽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렵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려갈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멀어지잖아요. 우리가 원금에 가까운 그 수치가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멈춰야 돼요. 빨리. 멈췄다가 뭐 반대로 가든 나발을 하든 뭐 어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너무 이제 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요소들을 또 봤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한 치 앞을 내다보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긴 했었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좀 분석해 보려고 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서 깨달은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달은 건 손절 못하면 진짜 지옥이에요. 주식은 대응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공식으로 알아두세요. 그냥 모니터 앞에 써놓으세요. 그냥 대응 못하면 죽는다. 이번에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국 시장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한국 시장은요 언제든지 밀어내는, 정말 막 토하듯이 밀어내는 곳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토하듯이 밀어넣고, 여기도 토하듯이 밀어넣고, 여기도 토하듯이. 이게 순간적이지만 이게 엄청난, 실제로 투자하는 그 순간만큼은 굉장한 공포감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밀릴 때마다. 뭐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아무튼 뭐 지금 미국 시장이 저렇게 반등이 나와서 이제 상황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무조건 살아나야 됩니다. 뭐 계속 얘기하는데 미국 시장이 살아나야 한국 증시도 살아나는 거예요. 계속.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어디까지 좀 오르면 예상을 해볼 수 있냐, 그것도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자, 보합이 위에 못 올라간다 그랬죠? 보합. 여기도 약간 보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좀 뚫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이 구간. 여기 구간이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도 저 위에까지 수치적으로는 한 13% 정도니까 13% 정도 나스닥이 오르면 한국 증시도 1800 대충 뭐 금방 되겠죠. 그러니까 같이 가고 있어요, 지금 움직임 자체가. 예, 그렇게 좀 예상을 1차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가는데 여기 저항이랬죠. 근데 여기를 만약에 가다가 뭐 갭을 띄어서, 갭 띄우는 건 별로 안 좋은데 갭을 띄어서 뭐 이 위로 간 다음에 뭐 살짝 여기 이제 받아주고 그 다음 간다 하면은 사실 우리가 제일 바라던 그림이죠. 그렇게 갈 경우에는, 만약 그렇게 가면은 정말 원금에서 마이너스 10에서 20 사이로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토막 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손절한 거 물론 기분 나쁘고 안 좋긴 하겠지만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거 뭐 올랐네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면 오를 줄 알았어요. 어차피 더 박살날 수도 있었어요. 미국이 저거 안 했으면. 그거 모르잖아요. 그거를 아무도 몰라요. 미국이 지금 저런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포기하고 이번에 이런 사태를 받아들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주식을 하실 때 절대적으로 이 흐름을 읽으면서 대응을 무조건 해 나가셔야 돼요. 사실은 방송에서도 언지를 제가 계속 줬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상투권에서 롱바디 음봉 나오면 끝났다라는 말은 수도 없이 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그러니까 대응의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그 얘기 듣고 매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계속 우연을 기대하면서 존버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지금 존버에서 시장이 정말 좋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막 갔는데 이제 원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러겠죠. 뭐 이거 봐라, 존버하니까 이기지 않냐. 다음에도 그게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는 그 운이라고요. 그런 게 다 운으로 가는 거라고요. 작전주 상투에서 물려갖고 존버하면 그 원금 옵니까? 안 오죠. 안 와요. 정말 기적적인 1%의 확률을 제외한 상태에서는 절대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우연을 기대하는 거고, 애초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주식은 애초에 대응을 해야 돼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제는 그걸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으면 남들보다 빠르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남들하고 다 어버버하다가 못 올라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무튼 지금 일단 미 증시 마감까지 한번 지켜보는 걸로 해보시죠. 솔직히 지금 다 박살나기에는 너무 이른 타이밍이었어요. 제 생각에는 너무 일렀어요.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건 대비하시고, 또 인버스도 사나가야 돼요. 오히려 그 나스닥이 올라갈수록 적금 들듯이 인버스를 사는 것도 나쁜 판단은 아닙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